안녕하세요, 전마홍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을 통해서 자주 사용했었던 자동화 툴인 VBA 매크로, 오토하키, 그리고 최근에 다루기 시작한 전용 자동화 툴인 UiPath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요 네 가지 툴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한 구독자분께서 어느 툴이 제일 좋아요? 간단하다면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질문을 받고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제 나름의 평가니 그 점 유의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기준 없이 평가를 하기는 좀 그래서 나름의 기준을 몇 가지를 정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비용 측면에서는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매를 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오피스 안에서 MS 오피스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MS 오피스를 구매를 먼저 해야지만 된다라는, MS 오피스가 깔려있는 상태에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거기서 이제 굿이라고 평가를 한번 해봤고요. 오토학기 같은 경우는 완전 공짜이기 때문에 공짜로 베스트라고 할 수 있어서 베스트라고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UiPath와 AA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용자나 시험 사용용으로는 공짜 버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베스트이긴 하지만 기업용으로 쓰려고 보면 UiPath의 경우에는 자세한 정보를 통해서 컨택을 하고 비용을 책정하는 방식, AA 같은 경우 30일짜리 트라이얼 버전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경우에도 매달 약 75만원, 8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사용하는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은 AA의 영업팀과 직접 컨택을 해서 별도 계약을 해야 되는 좀 제법 고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비용 측면은 기업 입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비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성 편의성 관점인데요. VBA 같은 경우는 요 엑셀과 워드의 경우에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기능이 있어서 기록을 통해서 내가 하는 동작들을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서 수정을 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들이라는 평가를 했고요. 오토하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내가 직접 코딩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배드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UiPath의 경우에는 우선 화면 자체도 프로세스 플로우 형태로 좀 더 보기 편하게 눈에 들어오는 면도 있고, 그리고 여기 레코딩 기능을 통해서 내가 동작하는 것을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볼 수 있고, 녹음 기능을 통해서 내가 하는 동작을 기록해서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툴 모두 베스트로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활용 편의성 관점에서는요, 자동화 도구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불러내고 실행을 할 때 어느 만큼 편하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피스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라는 버튼을 눌러서 직접 골라 실행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처음에 매크로를 만들 때부터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토하키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단축키를 아예 지정을 해 놓으면 어느 화면에서든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던 중간이든 여기 지정되어 있는 단축키를 사용하기만 하면은 그 값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하키를 베스트로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을 띄워놓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정해 놓은 형태, 오른쪽 꺽쇠를 두 번 하면 화살표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부분들은 오토하키에서 바로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UiPath 같은 경우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요 봇을 직접 돌려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배드로 설정을 했고요. AA 같은 경우도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런을 따로 눌러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배드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관점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활용 편의성은 또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 UiPath나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두고 거기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정해진 시간 또는 정해진 조건 하에서 자동으로 돌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활용 편의성 관점에서는 그 어떤 툴보다도 강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툴은 배드이면서 동시에 슈퍼라는 이런 등급을 한번 매겨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환경 차이의 영향입니다. 이게 내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도 잘 돌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피스의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스의 버전과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조금 영향은 받지만 그래도 버전만 같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환경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미드로 평가를 했고요. 오토하키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해상도만 달라져도 요 마우스 클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위치가 틀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배드로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UiPath나 AA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단의 변수 부분까지도 직접 건드리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들 툴들에 비해서는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9를 매겨봤고요.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이외의 기능들을 끌어와서 활용하는 관점입니다. MS 오피스 같은 경우도 외부 라이브러리를 참조값으로 불러와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확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긴 하지만 이 확장되는 외부 라이브러리 파일을 확보하거나 찾는 방법 자체가 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드라는 값으로 뒀고요. 오토아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끌어와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아직 활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로 박아봤습니다. UiPath와 A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이외의 기능에 대해서는 익스텐션 기능을 통해서 확장성을 확보하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UiPath의 경우에 이 홈에 들어갔을 때 이 도구 부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익스텐션에 대해서 추가로 확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A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만약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은 개발사 측과 어떤 협의나 이 계약을 통해서 추가 기능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UiPath나 AA 같은 경우는 기업용으로 만들어진 게 기본이다 보니 확장성이 제공된 프로그램 중에 이와 같이 SAP, ERP라든지 OCR, 그래서 이제 문자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장해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좀 명명을 해봤는데요. 이 오토아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마우스를 조작하거나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 명령에 대한 거를 직접 명령어로 받고 출력도 그거에 기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처럼 돌아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띄워놓고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요 뒤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매크로 같은 경우도 이 엑셀을 띄워놓고 엑셀에서 이 매크로를 돌려놓은 상태로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거기서 서핑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이전에 띄워놨던 엑셀 안에서 내가 실행시켰던 VBA는 자동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결과값까지 내놓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오토아키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나의 마우스 클릭, 키보드 입력 이런 부분들을 직접 입력받으면서 그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동화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컴퓨터를 다른 것을 건드리면서 조작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에서는 이제 사실 오토아키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UiPath와 AA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에서 돌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가 아닌 상태로 돌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좀 장점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간의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요,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MS 오피스끼리만 무언가 필요한 부분들을 주고받는 게 용이하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고요. 물론 오피스 매크로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불러와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크롬에서 쓰고 싶어, 파이어폭스에서 하고 싶어, 뭐 이런 등등의 좀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싶을 때 사실 이 자유도가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토아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실행시켜가면서 선택을 하면서도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그 안에서 실행하게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9수로 잡았고요. UiPath나 AA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던 확장성에서도 나왔지만 뭐 SAP이면 SAP, OCR이면 OCR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패키지를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그 어떤 변수에 대한 부분들까지 끌어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베스트로 해놨습니다. 그 소스나 버전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업 사용자 입장에 대해서는 공동 작업을 하고 소스 버전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기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매크로나 오토아키 같은 경우는 개인 사용자가 쓰게끔 굉장히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여러 사람들이 공동 개발을 하고 같이 버전과 소스를 관리를 하면서 실행하는 데는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UiPath나 AA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RPA 전용 툴로 만들어지고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하고 어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변형이 일어나면 그것을 모두 동시에 잘 확장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베스트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 두 가지 소스 버전 관리와 공동 작업에 대한 평가는 기업 관점이 아니라면 큰 중요한 의미는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툴을 쓰겠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UiPath와 AA 같은 경우는 둘이가 완벽하게 경쟁 관계이면서 완벽하게 서로 호환이 되는 그런 상태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UiPath나 AA 중에서는 언어가 하나를 좀 골라서 써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VBA나 오토아키 같은 경우는 이 자동화라는 큰 툴에서 보면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 활용하는 곳이나 활용처는 훨씬 더 좀 다르게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UiPath와 AA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을 하고 오토아키와 VBA도 항상 같이 병행을 하면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오토아키는 배경에 띄워놓고 간단하게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오토아키로 사용을 하고요. MS 오피스 내부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좀 강력하고 복잡한 기능들은 VBA로 돌리고, 어떤 지정한 웹사이트나 다른 외부 프로그램과 연결지어서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어떤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UiPath와 AA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걸 같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UiPath와 AA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사용을 해본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좀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UiPath가 AA보다 조금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RPA 툴 중에 제일 처음으로 접하면서 공부를 해보게 된 게 UiPath라서 더 이제 마음이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클라우드 환경보다는 내 컴퓨터에서 쓴다는 것, 요게 좀 더 매력적으로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이와 같이 이제 4가지 툴들에 대해서 서로 좀 비교를 해보고 장단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어떤 툴을 버린다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활용이 가능하다면은 이 모든 툴들을 나에게 필요한 조건에 맞게끔 그때그때 활용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